자, 어제 영상에서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현실화 돼버리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한때는 1300불대까지 떨어졌었다가 1500불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알트코인들 어떻게 합니까? 녹아버렸어요. 정말 참 심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는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이 비트코인만 떨어진 게 아니죠. 오늘 달러가 강하게 반등을 해줌과 동시에 미국 증시가 다 녹아버렸었고, 금 가격도 만만치 않게 떨어졌습니다. 오일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배경이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형 은행들이 최소 18년 동안에 2,300조 원을 검은 돈 장사에 사용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법적으로 거래를 한 정황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은행주들은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미국 증시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소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얼마 동안 미국 증시에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올해 S&P 500 같은 경우 연봉 차트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어디서 감히 비트코인 보고 변동성이 크다고 뭐라고 하는 것인지, 이 망할 조작판이 말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미국 통화감독청이 현지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 준비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자산을 갖추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은행의 준비 계좌에 자산을 보관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것을 이번에 허용을 해줬다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업계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 통화감독청장이 코인베이스 출신이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직접 앉힌 자리인데 지금 아직까지 일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은 암호화폐 수탁 및 관련 서비스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발표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이제 좀만 더 지켜보시면은 미국 은행들이 슬슬 암호화폐 관련된 시장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구라치다 걸린 저스틴 선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저스틴 선이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놨습니다. 해명은 바로 오타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실실 쪼개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 주댕이만 태양처럼 빛난다 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 아가리선, 이름값을 아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미디어에서는 이 저스틴 선이 단순한 오타였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구라를 고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실은 그가 사랑하는 또 다른 값싼 마케팅의 산물이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수에 대한 수정을 하자마자 다시 한번 현란하게 아가리를 놀려주고 있는 저스틴 선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트론 뎁 활성화 유저수가 이더리움과 이오스를 추월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자랑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수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저스틴 선 어린 나이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사업 수완만큼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가 과연 얼마나 정직하게 사업을 일궈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글래스 노드에서 제공하는 이더리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잔액이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1000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관하고 있었던 지갑들의 숫자도 현저하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개가 아닌 이더리움 지갑이 무려 4700만 개가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약간의 아쉬운 소식과 좋은 소식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이더리움 거래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역시 디파이 예치금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디파이 붐이 어마어마하니까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었을 때 한 이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추세선 상단에 맞고 떨어져가지고 바닥까지 오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이 좀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그냥 뚫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다음 저항선에 막혀가지고 지금 잠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약간 기세가 꺾였다라는 것인데요. 과연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짜 상승이라면은 이 패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진짜 상승이라면은 여기서 지지받고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내려오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에게 이득, 올라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에게는 야구방망이로 얻어맞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과연 알트코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좀 두려운 모습의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에서 이 비자 카드를 발급을 하죠. 이번에 비자 카드에 대한 캐시백 비율을 대폭 인상했다라고 합니다. CRO 스테이킹을 100만 개 이상 한 사람들에게는 8%의 캐시백을, 10만 개 이상에는 5%의 캐시백을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그 외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는데 또 다른 변환점이 있다라면은 스테이킹을 하는 액수가 그 전보다는 적어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쿠바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쿠바 유튜버가 비트코인 알리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유튜버 같은 경우는 금융 접근이 불편한 이 나라에서, 쿠바에서 비트코인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쿠바 정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접속까지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서 쿠바 같은 경우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유튜버인 크루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쿠바인들이 세계 경제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도움이 된다며 유튜브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과 구매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지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나라는 쿠바뿐만이 아닙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란 같은 경우는 국영 전력 회사에서 전력을 입찰을 통해서 암호화폐 채굴자들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채굴 산업은 이란 전력 산업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미래다, 이란도 비트코인은 가지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전 세계 여러 채굴자들의 진입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사이코 크레이그 라이트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이 크레이그 라이트의 약식 판결 요청을 기각하면서 비트코인 110만 개 소유권 분쟁은 정식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미디어는 이야기하기를 크레이그 라이트의 재판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자, 이상하죠?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면은 이 재판이 뭐가 두렵습니까? 나가서 당당히 밝히면 되는데 재판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닥터 크레이그 라이트가 아니라 닥터 양아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조롱한 죄로 깜빵에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약 2년 전만 해도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정말 내가 이제 110만 개 비트코인이 있는데 2019년 1월 초에 내가 이거 다 던져버릴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공갈과 협박을 일삼아가지고 저도 꽤 걱정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크레이그 라이트가 한국에서 태어났었다면 유명한 자해공갈단으로 크게 이름을 날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악인의 말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 6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국부펀드는 바로 노르웨이 정부의 연기금입니다. 이 노르웨이 정부의 연기금이 약 600개의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 바로 노르웨이 정부가 마이크로스트레러지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들고 있는 지분을 마이크로스트레러지가 들고 있는 전체 비트코인 양에 이제 배분을 하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577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의 연기금은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CEO는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9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이 CEO의 이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기사 내용 자체는 별거 없었고요. 정말로 비트코인이 90% 이상의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알트코인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비트코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립토 퀀트의 주기영씨, 한국분이시죠, 이야기를 하시기를 지난 9월 17일 이후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굉장히 많이 옮겼다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 2개월 동안 대규모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매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중국의 큰 명절 때문에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막 던집니다. 존나 이기적이에요.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매도 압력이 업계 전반의 반등 흐름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글래스노드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건강한 축적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 가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어서 같은 기사에 있는 꾀꾀 오리 선생 돈 알트시의 비트코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1600달러 지지선과 11500달러 저항선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약세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으며 경기부양책은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 경기부양책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한번 쏘게 되겠죠. 1200달러씩 준비하시고 쏘세요.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금은 물론이고 증시 및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계속해서 높아져가지고 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뿐만이 아니죠. 보통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알려진 금과 증시도 같은 방향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말이죠. 삼총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금과 은이 제대로 이 지지선에서 지지해주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 하면은 유명 분석가 필부가 이야기하기를 차트상 비트코인 역시 9,000불대 언저리까지 엎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봤을 때 8,800불대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라도 금과 은 힘을 좀 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9,600불대 비트코인 CME 갭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갭을 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9,000불대까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금, 은의 운명 또한 미국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부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쫙쫙 연결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짐 리칼드는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미국 증시가 떡락하게 되면은 레버리지 거래자들은, 트레이더들은 마진콜에 대한 자금을 메꾸기 위해서 금을 판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금이 같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금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고 나면은 금에 대해서 강한 지지를 가진 투자자들이 금을 바로 사들여가지고 금값이 쭉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 투자자들에게 희망적인 트윗을 남겼습니다. 금값이 올라가면은 비트코인도 상승할 수가 있겠죠. 금값이 하루빨리 반등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이 마지막으로 혼 헤럴스라는 분석가는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공유를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번 하락도 상승을 위한 지지 확인이 아닌가 싶다. 최소한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바닥 부근에서 좀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중요 구간에서 제대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하면서 이 시장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준비를 해보니 영상과 소식들 도움이 좀 돼버린 것 같은데 어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토마토밭의 영양분주기 오늘도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스트레칭 하시면서 스트레스 관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